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현지의 방산 매체가 우리 카이 이 무기에 대한 극찬의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카이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려 한다라는 건데, 바로 수리온 헬기를 바탕으로 한 대잠 해상작전 헬기입니다. 우리 군은 채택을 안 했죠.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어떤 성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대만군은 지대함 하푼 블락2 미사일 초도 물량을 드디어 인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아제르바이잔은 JF-17C 블락3 전투기의 전력화를 완료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판매 승인이 났지만 계약까지 무려 2년이 걸린 대만의 지대함 하푼 미사일 인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초도분이 대만에 인도됐는데, 대만이 발주한 400기 전량이 인도되기까지는 앞으로 4년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태국이 T-84 오플롯 M 전차 대신 구매한 중국제 VT-4 전차 발주분을 모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육군은 노후화된 전차 대체 물량으로 최소 100대 이상의 전차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차를 공급한 중국 북방공업공사 노린코 측은 태국 육군의 추가 발주 가능성에 대한 현지 매체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화오션이 호주 해군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에 출품할 신형 호위함 오션 4300 설계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 대신 호주 현지에서 개발된 시파2L 에이사 레이더를 통합한 모델인데요. 한화오션은 해당 설계의 변형을 필리핀 해군에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 구매 사업이 폴란드 정치권의 정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2 전차 구매 당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었던 마리우스 부아샤크 의원이 투스크 정부가 한국산 무기 구매를 중단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집권 여당과 국방부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며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소리 소문 없이 파키스탄과 JF-17 블락3 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아제르바이잔이 지난주 JF-17 초도분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이 직접 전력화 부대를 찾아 이를 확인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의 다음 목표는 이 전투기에 튀르키예제 무기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네, 하푼 블락2 사거리가 270km 날아가는 하푼의 신형이죠. 요거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함 버전 400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게 2020년 판매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왔죠. 그리고는 판매 승인 났는데 계약을 계속 미룬 거예요. 그리고는 2022년 하반기에 무려 2년 6개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로부터 지금 다시 2년 후에 초도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400기 전체를 하면 앞으로 4년이 더 있어야 400기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전쟁은 2027년에 전쟁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8년에 다 주면 어떡하자 하는 겁니까? 중국 해군들 몰려오면 이거로 때려야 되는데, 그걸 2028년에 주면 어떡하자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바이든 정부는 대만을 일부러 중국의 침공을 유도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행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태국이 원래 우크라이나와 T-84 오플롯 전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크림반도 전쟁, 돈바스 전쟁 이런 게 터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납품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 T-84 만드는 공장이 하르키우에 있어요. 하르키우 지금 완전 전쟁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물량을 못 납품해주고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17년에 49대를 납품했는데, 태국이 잠깐 스톱 여기서 끝내자 하고는 그때 중국하고 갑자기 막 밀착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VT-4 전차 60대를 인수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태국은 미국제 M60 전차, M48 전차 이렇게 해서 한 280대 가량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구형 전차.
그럼 M48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60 교체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M48 100대 정도는 지금 이제 VT4 60대 그리고 T84 오프로드 49대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그러면 M60 대체분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쳤다고 하니까 이거 전력화 60대 납품 다 했다고 하니까 노린코에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국에 앞으로 100대 이상 많으면 한 150대, 170대 정도의 추가 물량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아무런 답변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제 전차, 비록 구형 전차지만 미국제 전차를 보다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납품한 T84 오프로드 쓰다가 그거 보다가 중국제 갖고 와서 전력화를 했다고 하니까 시험평 가고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전차냐,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중국 전차 와 두 번 다시 안 한다, 정말 계약한 이 손가락 지문 없애고 싶다 라는 생각을 태국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진작에 했어야죠. 중국하고는 이런 계약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의 한화오션이 이런 걸 제안했어요. CG죠. 호주가 고급형 호바트급 이런 고급형 하이급 군함 외에 중저가 군함도 좀 하겠다. 이제 바른 생각이죠. 하이, 로우, 믹스급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저가형 이 로우급 군함에 우리 한화오션이 이렇게 이런 거 해보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딱 봐도 뭐 대구급, 충남급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마스트가 달라요. 한국형 A4 레이더가 아니고 호주가 개발한 C8 레이더입니다. 이거 이제 X밴드, S밴드, 듀얼밴드예요. 이거 가지고 일루미네이터, 즉 표적 조사기까지 역할도 그냥 다 해버립니다. 이걸 딱 제안을 하니까 호주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레이더를 쓴다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른바 매력 공세죠. 물론 만든 건 아니고 니들 거 다 갖고 오면 해줄게 이건데, 현대중공업은 이 C8 레이더, 즉 호주 레이더를 붙인다는 이 제안까지 안 했어요. 근데 한화오션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제안했습니다. 뭐 잘하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게도 니들이 원하면 이렇게 더 변형된 거 만들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호주, 필리핀 등등 이 태평양 지역의 군함 우리 한국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저희 괜찮네요. 자, 폴란드 부아샤크 전 국방장관, 지금은 야당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기사를 가지고 정부를 맹비난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성일이라는 분이 지금 현재 국방부 차관복급이에요. 그러니까 자원관리실장인데 과거에 육군본부의 군수참모부장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이 군사무기체계는 아주 전문가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현재 폴란드와 이 K2 전차 논의가 좀 중단되어 있다, 사업이 좀 중단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정부가 내가 국방장관 할 때 맺어놓았던 이 약속, 이 계약 이런 걸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맹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일 이 장군은 지금은 실장이지만 이분의 말씀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지금 라이센스 생산을 하려면 거기에서 부품 생산하고 뭐 하는 이 인프라가 다 갖춰줘야 되는데 아직 그 인프라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전차 물량이, 생산 물량이 마구 들어가면 이 나머지 인프라 없이 이게 들어가면 불량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불량에 대한 또 책임은 또 한국이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잠시 스톱하자. 그래서 인프라 먼저 구축하고 하자 라는 차원에서 스탑이 된 건데, 이 부아차크 전 장관은 지금 중단하려 한다,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라는 게 현 국방부의 주장이고 우리는 한다라는 건데, 또 부아차크 장관은 지금 이 신임 폴란드 총리가, 정권 바뀐 이 총리가 친독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약속했던 계약했던 이거 다 그냥 치워버리고 지금 독일과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들어갈 것처럼 분위기를 아주 세게 풍기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하고 지금 단절하려고 하는 거다. 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부디 폴란드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하고 약속한 거, 계약한 거 다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3번이나 했던 나라죠.
아르메니아는 친러 국가. 근데 요즘 러시아하고 완전히 그죠? 등 돌렸어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친투르키예 국가. JF-17 중국이 만들고 파키스탄이 생산하고 있는 JF-17이죠. 이거 블락3 14대를 도입했다. 16억 달러에. 그래서 16억 달러 14대 도입 전략화 완료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키스탄에서는 총 64대 할 거다. 앞으로 50대 더 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 아제르바이잔 공군이 한 20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64대를 갑자기 한다고? 저는 조금 이거는 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 JF-17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도 뭐 급기동하니까 날개가 부러지더라 뭐 이런 상황인데 아제르바이잔은 어떤 평가를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수리온 마리논이죠. 해상형이니까 마리논 바탕의 대잠 초계기 말레이시아 수출 보겠습니다. 우리 군도 채택하지 않은 수리온 기반 해상작전 헬기가 말레이시아에 제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말레이시아에 수리온 해상작전 헬기 수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출 성사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사의 신형 해상작전 헬기를 수출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말레이시아 공군에 40억 링깃 상당의 FA-50M 경전투기 18대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카이가 현재 말레이시아 해군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라며 카이는 해군의 슈퍼링스 마크 300 헬기 교체 프로그램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슈퍼링스 헬기 대체 사업 입찰을 시작한다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카이의 헬기는 미국과 유럽 헬기 운용을 통해 얻은 기술적 이점을 합쳐 개발된 기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리논 해상작전형으로 알려진 이 헬기는 지난 2011년 우리 해군에 제안했었지만 AW159 와일드캣과 MH-60R 시호크에 밀려 채택되지 않은 기종으로 이스라엘 엘빗과 협력해 주요 구성 장비들을 채워 넣을 예정인 모델입니다. 이 헬기는 2025년 2월 첫 비행 예정인 마리논 기반 소해 헬기를 바탕으로 그 설계를 가다듬고 있는 모델인데요.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은 와일드캣과 유사하지만 체급이 더 높은 만큼 채공 시간과 탑재량에서 와일드캣보다 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도입 소요는 6대로 현재로서는 와일드캣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마리논 해상작전 헬기가 수출에 성공할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섬나라 반도국가이죠. 그럼 말레이시아가 해상작전 헬기 지금 우리 해군도 한국 해군도 가지고 있는 슈퍼링스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사업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영국의 와일드캣 또 우리 한국 해군도 채택을 했죠. 그 와일드캣 그리고 카이의 이 마리논 기반의 해상작전 헬기가 들어왔다라는 건데 말레이시아의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이 카이하고 뭔가 조금 끈끈한지 아무튼 굉장히 호평을 하는 기사를 써줬습니다. 뭐 이런 건 카이 영업 홍보부가 뭔가 좀 일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한국 해군은 채택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이걸 채택을 하게 되면 세계 유일의 이 수련 기반 해상작전 헬기를 쓰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해군이 소해 헬기 이 마리논 기반의 소해 헬기 8대를 지금 발주를 했죠. 그 소해 헬기에다가 뭐 시스프레이 레이더 갖다 붙이고 청상어 어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거기다 좀 더 추가 개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또 해상작전 헬기 대잠 헬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건데 지금 말레이시아 해군은 이렇게 슈퍼링스 마크 300 우리 해군이 쓰고 있는 그거 쓰고 있어요. 이걸 대체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가장 강력한 건 이 슈퍼링스의 차세대 버전인 와일드캣 또 우리 해군도 쓰고 있죠. 그건데 덩치가 달라요. 와일드캣은 6톤급 우리 마리논은 9톤급이니까 이 덩치가 다르다는 것은 무장 탑재를 장비 탑재를 더 많이 한다는 거고 항속거리가 더 멀어서 어차피 배에서 떠가지고 작전해야 되는데 이건 뭐 금방 갔다 금방 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논은 제법 멀리 가서 할 수 있다. 물론 뭐 블랙호크, 시호크보다는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말레이시아가 와일드캣을 선정할 마음이 있다면, 뭐 우리처럼 시호크를 선정할 마음이 있었는데 와일드캣, 이건 아니고 와일드캣을 선정할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마리논이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